가족이나 지인, 직장 등에서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감염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세부적인 유행 패턴을 분석해 어느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률이 26%에 달하고 7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코로나19 1차 유행 이후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은평구가 이번 달부터 차도나 횡단보도 등에 전동 킥보드를 세워두면 즉시 견인해 가기로 했습니다. 양천구가 당초 이번 달 15일까지였던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기한을 10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상향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심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9명, 누적 확진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의 신규 환자는 365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24명 늘어났습니다. 강서구 요양병원에서는 입원 환자와 종사자 등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7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병실을 사용하였고 환자 일부는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거나 투석과 재활 치료 시 접촉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60명으로 집계돼 일주일 전보다 25명 줄었습니다. 확진될 경우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늘고 있고 중증 환자 치료 병상 가동률도 70%에 육박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 지 3주가 지났지만 방역 효과가 미미한 상황. 휴가철 이동량도 줄지 않고 있어 방역 당국은 추가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주 발생 동향을 보면서 세부적인 유행 양상, 유행 패턴들을 좀 분석해서 어느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건지에 대해서는 부처와 지자체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정리되는 대로. 정부는 다음 달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만 18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10부제 방식의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 등 약 200만 명의 우선 접종 대상자는 3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잡히질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의 상황도 좀처럼 나아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속화된 4차 유행으로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 역시 1차 유행 이후에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을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얼마 전 자영업자 단체들이 차량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상황인 건데 4단계가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불안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소상공인들의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소상공인들은 이 장기화된 코로나19 때문에 그 지금 여러 가지 지표에서 실질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3월 기준에 폐업률에 대해서 나왔는데 한 672개 점포 중 한 175개가 폐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6%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소상공인 회복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죠.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 대출도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걸로 보십니까? 소상공인 제2차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경고하고 좀 신속하게 좀 자금을 투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숨통을 트일 거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오랜 시간 지속됨으로써 또 여름 장사 좀 매출의 가장 큰 겨울, 여름, 그다음에 신학기가 이게 가장 큰 매출 상황인데 이 상황에 지금 이 숨통은 되더라도 더 많은 실질적으로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원이 더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비대면 성공 사례를 발굴해서 알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코로나 확산 이후 이 비대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한 소상공인들 어느 정도인가요? 현실적으로 지금 통계상으로도 지금 디지털 그 정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그 사용률 따졌을 때 한 10에서 20% 사이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한 80% 가까이는 디지털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젊은 청년층이나 또는 그 청년과 그 장년층이 매칭을 하여서 좀 비대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매출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좀 단계별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고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그 받는 사람들의 입장, 수요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비대면의 소상공인들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현재 너무 오랜 시간 지금 뭐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은 혼연일치돼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들은 저는 우리 지역 경제, 그다음에 서민 경제를 지키는 등불이라고 봅니다. 그런 등불이 홀로 이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있는데 국민과 또 중앙정부, 지자체가 함께 하여서 이 어려운 국난을 다 극복할 수 있는데 온 힘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양천구가 폐업 소상공인 현금 지원 사업 기간을 2달 늘렸습니다. 양천구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이번 달 15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사업 기한을 10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작년 3월 22일부터 올해 7월 31일 사이에 폐업한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 소상공인입니다. 은평구가 이번 달부터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차도나 지하철역 진출입로, 또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10m 이내 등에서는 발견 즉시 견인됩니다. 견인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에는 킥보드 한 대당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은평구 진관동 성모병원 앞 물풀의 꼴이 도심 속 정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물풀의 꼴은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 바닥에 오물이 쌓여 보기 안 좋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은평구는 지난해 은평 성모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물풀의 꼴을 꽃과 나무가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시나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비율이 25%를 넘는다고 합니다. 5년 전에 비해서 40%가량 늘면서 지난해인 2020년에는 반려동물 가구가 638만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호칭도 바뀌었습니다. 11년 전에는 좋아하며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 즉 애완동물로 불렸었는데요. 지금은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더불어 산다는 의미를 담은 반려동물로 불립니다. 또 다른 가족으로 자리를 잡는 모양새인데요. 어두운 이면도 존재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만큼 버려지는 동물의 숫자도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버려진 동물은 38만 7천여 마리. 이 중에 주인을 찾은 동물은 10%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동물은 돌아갈 곳이 없어서 안락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7월에서 8월 여름 휴가철에는 고속도로와 관광지 등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평소에 배로 증가합니다.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관련 처벌도 강화했지만 몰래 유기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으로 관련 인구와 산업은 증가하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이유는 뭘까요? 관련 전문가들은 작고 귀여운 외형만을 원하거나 경제적인 부담, 또 책임의식 부재 등의 이유를 꼽습니다. 소중한 생명이자 또 다른 가족인 반려동물. 혹시 나의 만족을 채우는 장난감이나 인형쯤으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은 가족을 버리실 건가요?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재포장, 과대포장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은 이번 달부터 9월까지 2달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 등으로 포장 공간 비율이나 포장 횟수 제한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장품과 자파류의 포장 공간 비율은 10에서 35% 이내, 제과류는 35% 이하로 제한됩니다. 완구, 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제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